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적게 투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모두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심사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팀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12조 2천억 원의 필수 추경은 우리 경제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을 집중 지원합니다.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 헬기 6대를 추가 도입하고 관세와 공급망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필수 추경 예산안은 총 12조 2천억 원. 가장 시급한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AI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2.2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세계인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1조 원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8.1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상 대응과 AI 육성에 4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세 피해 관련 정책 금융에 1조 5천억 원을 추가해 25조 원으로 늘렸고 수출 바우처는 2배 이상 확대합니다. 기업구조 혁신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CPU 10,000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재를 2배 이상 양성하고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필수 인프라와 금융 지원에 5천억 원 사용합니다. 재해 재난 대응에는 3조 2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재해 재난 대책비를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해 피해 주민 대상 피해 복구 용도 처리 대출과 신축 매입 임대 청가구를 공급합니다. AI 감시 카메라와 고성능 드론으로 사전 탐지를 강화하고 2,640억 원을 투자해 산림헬기 6대를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진화 임도와 간선 임도도 2배 수준 늘려 진화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신속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기 설치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불 진화대 위험수당도 특수 진화대 위험수당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한편 민생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대상으로 50만 원 범위에서 공과금과 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증가를 위해 상생 페이백을 신설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도 2,100억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 중이라며 앞으로 3, 4주 내로 통상협상 타결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수차례 연락을 해왔다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앞으로 3, 4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believe we're going to have a deal with China. And if we don't, we're going to have a deal anyway because we're going to set a certain target and that's going to be it.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락을 해왔냐는 질문엔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며 일종의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우려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모든 나라와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거래를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개 경제국과 관세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한다며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조선 해운산업 견제를 위해 중국의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매년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전북 남원의 80대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농작업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